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에 위치한 전쟁기념관 6.25 전쟁실 안 미국인 여성 한 명이 당시 전쟁 상황이 담긴 영상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녀의 할아버지는 1950년 6월 2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폭풍작전 계획에 따라 38선 전역에 걸쳐 기습적으로 대한민국을 침공하면서 발발한 전쟁인 한국전쟁에 참전한 미국 해군 소속 참전 용사 중 한 분이었다. 꼭 한번 다시 가보고 싶다던 한국이지만 전쟁으로 인해 평생을 휠체어에 의지하고 트라우마 때문에 오랜 시간을 고통 속에 살아가시다 돌아가시고 만다. 할아버지가 그토록 그리워하고 궁금해하던 한국에 대해 알고 싶다며 손녀가 방한하게 되는데 그녀는 과연 한국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미국 뉴욕에 살고 있고 현재는 뉴욕대학교 국제자유전공학부에 재학하고 있는 에밀리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제 인생을 바꾼 놀라운 여행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건 바로 제가 한국에 처음 발을 디딘 순간부터 시작된 여정이에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제 마음은 설렘과 긴장으로 가득 찼어요. 할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하셨던 나라, 그분의 젊은 날 전부였던 그곳으로 가고 있다니 믿기지 않았죠. 한국전쟁에 미해군 소속으로 참전하셨던 할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한국전쟁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1950년 8월 4일 부산에 첫 발을 디딘 순간부터 할아버지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할아버지의 눈빛은 항상 달라졌어요. 비장함과 동시에 자부심마저 느껴졌죠. 특히 마산지구 전투 이야기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11일 동안이나 북한군과 싸웠다고 하셨어요. 내가 속했던 특수임무부대는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단다. 그 승리로 우리는 큰 자신감을 얻었지. 할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리고 원산 탈환 전투에 대한 말씀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리셨어요. 북한군의 총에 맞아 쓰러진 할아버지를 한 한국군 병사가 구해주셨다고 해요. 그 병사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나도 너희 가족도 없었을 거야.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얼굴도 한 번 뵌 적이 없는 한국군 병사에게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덕분에 할아버지께서 무사히 목숨을 구하셨고 지금의 저희 가족도 모두 있는 거잖아요. 할아버지는 전쟁 후 평생 불편한 다리로 살아가셨어요. 하지만 그 상처를 자랑스럽게 여기셨죠. 이 상처는 내가 옳은 일을 했다는 바로 그 증거란다. 한 나라의 자유를 위해 싸운 흔적이지.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할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상처는 몸뿐만이 아니었죠. 할아버지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평생 고통받으셨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고 갑자기 큰 소리에 놀라시는 모습을 보며 제 마음은 정말 많이 아팠습니다. 사실 전 할아버지께서 이런 고통의 삶을 살게 한 한국이 가끔은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께서는 한국에 대한 사랑만큼은 변함이 없으셨답니다. 에밀리, 넌 꼭 가봐야 해. 내가 지키고자 했던 그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대단한 나라인지 보고 느껴보거라. 할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셨어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울컥 솟구쳤어요. 할아버지의 꿈을 이어받아 언젠가 꼭 한국에 가보리라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기회가 왔습니다. 우연히 저희 학교에서 한국전쟁 참전용사 방한 서포터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주저없이 지원했어요. 그리고 운 좋게도 합격했죠.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할아버지가 주신 낡은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할아버지가 전쟁 중에 기록한 메모와 스케치들이 가득했죠. 할아버지, 이 수첩에 적힌 모든 곳을 다 가볼게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보시지 못한 새로운 한국의 모습도 담아올게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미국 땅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곧 만나게 될 한국을 상상했죠. 할아버지가 보셨던 그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 70년이 지난 지금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제 가슴은 기대감으로 가득 찼어요. 이 여정이 단순한 관광이 아닌 할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는 소중한 시간이 될 거란 걸 직감했거든요. 한국의 놀라운 발전상을 직접 눈으로 보고 할아버지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경험한 놀라운 한국의 모습을 하나하나 들려드릴게요. 할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하고 지키고자 했던 이 나라가
어떻게 세계적인 강국으로 성장했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제가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을 나왔을 때 본 광경은 정말 믿기 힘들 정도였어요. 제가 상상했던 한국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숨이 막힐 정도로 놀라웠답니다. 공항 내부의 첨단 시설들, 깔끔하게 정돈된 모습, 그리고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모든 게 새롭고 신기했어요. 정말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였죠. 특히 공항의 자동화 시스템이 인상적이었어요. 입국 절차가 이렇게 빠르고 효율적일 줄은 몰랐거든요. 서울로 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제 마음은 점점 더 흥분되기 시작했어요. 풍경이 계속 바뀌는데 그때마다 제 마음도 따라서 두근거렸죠. 할아버지가 지키고자 했던 이 나라를 직접 보니 감동이 밀려왔어요. 넓은 고속도로, 정돈된 도시계획, 그리고 곳곳에 보이는 첨단 기술의 흔적들, 이 모든 게 70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졌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서울 도심에 들어섰을 때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높은 마천루들, 첨단 기술로 가득한 거리, 멋진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 모든 게 신기하고 멋졌죠. 특히 강남 지역을 지나갈 때는 정말 압도되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할아버지가 보셨던 허허벌판이 이렇게 번화한 도시로 변하다니, 할아버지와 그 세대가 겪었을 어려움을 생각하니 지금의 서울이 더욱 눈부셔 보였어요. 제 마음속에서는 감동과 존경심이 차올랐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이런 놀라운 도시를 만들어낸 한국인들의 의지와 노력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저는 스마트폰으로 계속 사진을 찍었습니다. 서울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담았죠. 제 눈에는 이 모든 게 마법 같았어요. 미국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 사진들을 보여주면 모두 놀랄 거예요. 특히 밤에 본 서울의 야경은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한강 주변을 걸으며 본 불빛들은 마치 별들이 땅에 내려앉은 것 같았죠. 서울 거리를 걸으면서 저는 할아버지가 들려주신 옛날 이야기들이 떠올랐습니다. 폐허가 된 거리, 배고픈 아이들, 희망 없어 보이는 사람들까지. 하지만 제가 보는 서울은 그 이야기 속 도시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활기 넘치는 거리, 웃음 짓는 사람들, 그리고 곳곳에서 느껴지는 발전의 기운. 이 모든 게 할아버지와 그 세대의 희생 덕분이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걷다 보니 제 발걸음이 어느새 힘차고 자신감 넘치게 변한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치 할아버지의 자부심이 저에게도 전해진 것 같았어요. 이제야 할아버지가 왜 이 나라를 그토록 사랑하고 지키고 싶어 하셨는지 이해가 갔습니다. 그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직접 눈으로 확인하니 정말 뿌듯했답니다. 이제 제 눈에는 서울의 모든 것이 특별해 보였어요. 평범한 거리, 지나가는 사람들, 심지어 길가의 가로등까지도 모두 기적의 증거 같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이제 할아버지에 대한 존경심과 함께 한국에 대한 깊은 애정이 자리 잡기 시작했죠. 특히 서울의 대중교통 시스템에 놀랐어요. 깨끗하고 효율적인 지하철, 어디든 빠르게 갈 수 있는 버스 네트워크, 이런 게 바로 100년도 안 된 짧은 시간 안에 폭발적 성장을 한 한국의 모습이구나 싶었죠. 그리고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첨단 기술들,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사람들을 보며 이곳이 정말 IT 강국이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뉴욕에 비해 훨씬 도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도시라고 느꼈어요. 다음 날 미국 참전 용사분들과 서포터들은 삼성의 초대로 본사 사옥에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들어서는 순간 저는 미래로 순간 이동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첨단 기술의 향연이 눈앞에 펼쳐졌거든요. 특히 최근 2024 파리 올림픽과 관련된 삼성의 혁신적인 기술에 대해 들었을 때 저는 완전히 매료되었답니다.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이 시상대에서 직접 갤럭시 Z 플립 6 올림픽 에디션으로 셀피를 찍는 모습을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잖아요. 삼성은 IOC와 협력해 빅토리 셀피 프로그램을 올림픽 역사상 처음으로 도입했다고 해요. 이건 정말 전 세계인들이 놀랐던 순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특별한 폰에 탑재된 기술력이었습니다. 애슬리 365 앱을 통해 선수들은 자신의 영광스러운 순간을 실시간으로 가족, 친구, 팬들과 공유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메달리스트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다니 정말 감동적이지 않나요? 그리고 이 폰에는 갤럭시 AI가 탑재되어 있어서 다양한 국적의 선수들이 언어 장벽 없이 소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놀라운 기술력을 통해 세계를 하나로 만든 거니까요. 삼성이 올림픽 선수촌에 17,000대의 갤럭시 Z 플립6 올림픽 에디션을 배포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그저 놀라울 뿐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업의 마케팅이 아니라 전 세계 선수들에게 최고의 기술을 제공하는 한국의 자부심이라고 느꼈거든요. 이런 혁신적인 기술을 보면서 저는 할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할아버지가 지키고자 했던 이 나라가 이렇게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 강국으로 발전했으니 할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을까요? 삼성 본사를 나오면서 저는 한국의 경제 성장 과정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전쟁의 폐허에서 이렇게 세계를 선도하는 기업을 만들어낸 한국인들의 저력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죠. 다음으로 방문한 현대자동차 본사는 정말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처음 들어섰을 때부터 미래 자동차 기술의 중심에 와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죠. 특히 전기차 라인업을 보고 나서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아이오닉5, 아이오닉6, 그리고 기아의 EV6와 EV9까지. 이 차들이 세계 시장에서 얼마나 인정받고 있는지 들으니 저를 포함해 함께 오신 참전용사님들과 관계자들까지 깜짝 놀랐습니다. 전 자동차에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지만 점점 전기차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것 정도는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현대자동차가 새로운 전기차 시장에서도 여전히 훌륭한 기술력으로 도태되지 않는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미국에서는 포드나 쉐보레처럼 전기차에 대한 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서 점점 도태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 현대와 비교가 되었습니다. 놀라웠던 건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판매 실적이에요. 2023년 미국 시장에서 94,340대나 팔렸다는 거 아시나요? 전년 대비 62.6%나 증가한 거래요. 테슬라 다음으로 판매 2위를 차지했다니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런 성과는 단순히 숫자만이 아니라 현대차 그룹의 기술력과 디자인 경쟁력을 세계가 인정했다는 의미예요. 현대차 그룹의 미래 계획도 들었는데 정말 대단해요.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 개발, 울산과 조지아의 새로운 전기차 전용 공장 설립, 배터리 기술 개발 등 이런 노력들이 모여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현대차 그룹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거죠. 이런 세계적인 기업들을 방문하면서 저는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경제 강국인지 실감할 수 있었어요. GDP 세계 10위권, 수출 강국, 첨단 기술 선도국, 이 모든 게 불과 70년 만에 이루어졌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한국의 경제 성장 과정을 배우면서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 세계 경제를 이끄는 나라로 성장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희생이 있었을까요? 그 과정에서 할아버지와 같은 참전용사들의 희생이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제 저는 확신해요. 한국은 단순한 경제 강국이 아니라 세계의 미래를 이끌어갈 선도국가라는 걸요. 첨단 기술, 혁신적인 아이디어, 그리고 끈기 있는 국민성. 이 모든 것이 합쳐져 한국을 세계 최고의 나라로 만들고 있어요. 제가 본 한국의 경제 현장은 그야말로 기적이었습니다. 이런 나라를 위해 할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싸우셨다는 게 자랑스럽게 느껴졌어요. 앞으로 한국이 어떤 모습으로 세계를 놀라게 할지 기대가 되는 순간들이었답니다. 한국에 방문한 지 3일째가 되는 날이었어요. 드디어 서울 용산에 위치한 전쟁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사실 제가 미국 참전용사 방한 서포터로 합격을 하고 난 뒤에 한국에 대해 사전 조사를 하다가 전쟁기념관에 대해 처음 알게 되었는데 굉장히 의미가 많은 장소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가장 기다렸던 일정 중에 하나였습니다. 역시나 기대했던 대로 이곳에 들어서는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전쟁기념관은 1994년에 개관했다고 해요. 33만여 점의 유물 중 10만여 점이 전시되어 있다니 그 규모에 압도되었어요. 입구에 서서 이 모든 것을 둘러보며 제 마음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찼어요. 할아버지가 겪으셨을 고통,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의 희생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호국 추모실에 들어섰을 때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많은 이름이 새겨진 명비를 보며 각각의 이름 뒤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상상하니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할아버지의 이름을 찾진 못했지만
그분의 전우들의 이름이 거기 있을 거란 생각에 마음이 아팠죠. 6.25 전쟁실은 정말 특별했어요. 전쟁의 시작부터 끝까지 마치 제가 그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폭격 소리, 총성, 사람들의 비명, 체험시설을 통해 그 당시의 공포와 절망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죠. 제 몸이 떨리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런 끔찍한 상황 속에서 할아버지와 그 세대 분들이 싸우셨다고 생각하니 그분들의 용기에 절로 고개가 숙여졌어요. 전시된 사진들을 보며 전쟁으로 인해 갈라진 가족들의 모습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어린 아이들의 슬픈 눈빛, 부모를 잃은 고아들의 모습. 이런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오늘날의 한국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에 경외감이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옥외 전시장에서 실제 전쟁에 사용된 무기들을 봤을 때 제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K1 전차, 각종 포, 미사일, 헬리콥터 등 이런 것들이 실제로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갔다고 생각하니 몸서리가 쳐졌죠. 하지만 동시에 이런 무기들로 나라를 지켜낸 군인들의 용기에 존경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현대 한국군의 첨단 장비들을 보면서는 미국인인 제 가슴까지 뿌듯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과거의 무기들과 비교하니 한국의 발전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실감할 수 있었죠. 이런 강한 군사력이 있어 한국은 이제 안전하겠구나라는 생각에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전쟁기념관을 나오면서 한국전쟁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 전쟁은 단순한 내전이 아니었어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을 보여준 전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21개국이 참전하고 60개국이 지원했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전 세계가 하나 되어 자유를 위해 싸웠다는 사실이 저를 감동시켰어요. 또 이 전쟁을 통해 한국인들이 자유의 소중함을 깨달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공산주의 치하에서의 경험이 오히려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강한 의지를 키웠다는 거죠. 이런 의지가 오늘날 한국의 눈부신 발전을 이끌어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 올랐어요. 전쟁기념관을 둘러보며 느낀 건 한국이 과거를 잊지 않으면서도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세대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동시에 그 희생을 바탕으로 더 강한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며 제 눈에 다시 한번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평화와 번영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걸 지키기 위해 미국,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가 무엇을 해야 할지도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쟁기념관 방문은 저에게 단순한 관광이 아닌 깊은 감동과 성찰의 시간이 되었어요. 한국의 역사를 배우면서 제 마음은 이 나라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찼어요. 할아버지의 희생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다는 걸 알게 되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한국의 현재 모습을 할아버지가 보셨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을까요?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앞으로도 한국이 더욱 발전하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나라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고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되면 꼭 전쟁기념관을 방문해 보세요. 그곳에서 여러분도 저와 같은 깊은 감동과 뜨거운 애국심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 경험은 제 인생에서 잊지 못할 순간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방한 일정 중에 개인적으로 관광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서 서울의 한 대학 캠퍼스를 구경하던 중 저는 우연히 한국 대학생들과 마주쳤어요. 처음엔 긴장됐지만 그들의 따뜻한 미소에 금세 마음이 녹았죠. 그들은 제가 외국인이란 걸 알자마자 너무나 친절하게 대해줬어요. 한국 대학생들에게 혹시나 시간이 되면 학교 구경을 시켜줄 수 있냐고 물으니 흔쾌히 그러겠다고 해줘서 정말 고마웠어요. 캠퍼스 투어는 물론 한국 문화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더라고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그들이 한국전쟁과 미국의 도움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거였어요. 우리 할아버지 세대가 겪은 고통을 잊지 않아요. 그리고 미국이 도와준 것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죠. 라는 말에 제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할아버지 생각에 잠겼어요. 문득 궁금증이 생겼죠. 할아버지를 구해주신 그 한국군 장병은 어떻게 되셨을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SNS에 글을 올렸어요. 할아버지의 이야기와 함께 그 장병을 찾고 있다고요. 제가 할아버지에게 그 한국군 장병에 대해 들은 정보는 이름과 고향뿐이라서 사실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믿기지 않겠지만 다음날 아침 제 폰에 알림이 와 있었어요. 혹시 당신 할아버지를 구해준 군인이 제 할아버지일까요?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냈고 우리는 그날 오후에 만나기로 했죠. 카페에서 그를 기다리는 동안 제 심장은 마구 뛰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가 나타났을 때 저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그의 눈에서 할아버지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았거든요. 우리는 서로의 할아버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도 전쟁 후 평생 그 미국 병사를 잊지 못하셨다고 해요. 할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 젊은 미국 병사가 잘 살아있길 바란다고요. 그 순간 저는 깊은 감동에 휩싸였어요.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서로를 잊지 않은 두 할아버지의 우정에, 그리고 그 인연이 우리 세대로 이어졌다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해졌죠. 우리는 그 후로 제가 한국에 있을 동안 자주 만났어요. 그는 저에게 한국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려 했었고, 저는 그에게 미국 문화를 소개했죠. 우리의 만남은 단순한 친구 사이를 넘어 두 나라의 깊은 유대를 상징하는 것 같았어요.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제가 길을 잃었을 때 바쁜 와중에도 친절하게 길을 알려주던 아저씨부터 제가 한국어로 주문하려 애쓰는 모습을 보고 웃으며 도와주신 식당 아주머니까지 모두가 저를 가족처럼 대해 주셨어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제가 한국전 미국 참전용사의 손녀라는 걸 알게 된 분들의 반응이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 할아버지의 희생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 있게 됐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자랑스러움과 동시에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단순한 동맹이 아니라는 걸요. 피로 맺어진 진정한 형제 같은 사이라는 걸요. 할아버지 세대의 희생과 우정이 지금까지 이어져 우리 세대의 굳건한 유대로 발전한 거예요. 이게 바로 한국의 진정한 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첨단 기술과 화려한 문화도 대단하지만 이렇게 따뜻하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이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것, 이것이야말로 한국을 특별하게 만드는 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저는 한국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됐어요. 그리고 할아버지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한미 관계가 더욱 발전하길, 그리고 제가 그 가교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아버지의 영향으로 방문한 이번 여행은 제 인생에서 가장 뜻깊고 감동적인 경험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저는 한국의 놀라운 변화와 발전을 직접 목격했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시작된 놀라움은 서울의 현대적인 모습, 첨단 기술의 향연, 그리고 세계를 선도하는 기업들을 보며 절정에 달했어요. 전쟁의 폐허에서 이렇게 눈부신 나라로 성장하다니 정말 믿기 힘들 정도였죠. 전쟁기념관에서 한국전쟁의 역사를 배우며 할아버지와 그 세대의 희생이 얼마나 값진 것이었는지 깊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현대 한국군의 첨단 장비들을 보며 이제는 한국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강한 나라가 되었다는 걸 실감했죠. 하지만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우연히 만난 대학생들, 할아버지를 구해주신 군인의 후손, 그리고 길에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 모두가 저를 가족처럼 대해주셨어요. 특히 참전용사의 손녀라는 걸 알고 보여주신 감사의 마음은 제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죠.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오르며 제 마음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했습니다. 떠나기 싫은 아쉬움, 할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한국에 대한 깊은 애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리는 걸 느끼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미국에 돌아가면 모든 사람들에게 한국의 놀라운 발전상을 알리겠다고요. 첨단 기술과 경제 성장만이 아니라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과 감사할 줄 아는 태도, 그리고 자유와 평화를 향한 강한 의지를 전하겠다고요. 특히 미국의 젊은 세대들에게 한국 전쟁의 의미와 그로 인해 맺어진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꼭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우리의 할아버지 세대가 피로 맺은 이 유대가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길 바라면서요. 마지막으로 할아버지의 묘소를 찾아 제가 직접 보고 듣고 느꼈던 한국에서의 모든 순간들을 전해드릴 생각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걱정 마세요. 할아버지가 지키고자 하셨던 그 나라는 이제 세계에서 가장 놀라운 나라가 되었어요. 할아버지의 꿈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저는 그 꿈을 이어받아 한국과 미국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데 제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며 저는 창밖으로 작아지는 한국 땅을 바라봤어요. 제 가슴은 사랑과 감사, 그리고 새로운 꿈으로 가득 찼습니다.
약 10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미국에 돌아와서는 전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려고 관련 수업들도 첨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다짐했던 꿈들을 이루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 계신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 할아버지를 비롯해 세계 각국에 계신 한국전쟁 참전 용사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처럼 앞으로도 꼭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진심을 다해 미국과 한국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국에 가는 날을 기약하며 모두들 건강하시고 항상 행운이 가득하길 기도할게요. 미국에서 보내준 한국 전쟁 참전 용사의 손녀 에밀리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사연을 전해드리면서 스스로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조국을 수호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수많은 한국군과 세계 각국에서 참전해주신 용사분들에 대한 감사함을 평소 잊고 살았던 날들이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매일 밟고 생활하는 이 땅이 그분들의 피와 눈물로 얼룩져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 깊숙한 곳에 새겨놓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목숨을 바쳐 지켜주신 대한민국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 땅에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라의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사연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감동스러운 사연을 통해 인사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코레아오라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